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원으로 그리기입니다. 자, 그리기 미술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수학 시간에 많이 하죠. 특히 도형 나올 때는 삼각형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또 이번 시간과 같이 원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미술하고 수학하고의 다른 점은 수학은 조금 더 어떤 구조, 그 안에 들어있는 논리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춘다는 거 우리가 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으로 단순히 그리기를 해서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원과 원은 어떤 관계에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원을 그리게 된다면 수학적으로 한층 성숙한 그런 어린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핵심 개념 설명하기는 먼저 우리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원의 중심을 찾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 개념 설명하기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하얀 바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원의 중심은 우리가 표시하면, 자, 이 원의 중심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원이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건 아니죠. 그냥 혼자 있는 거니까 최소한 다른 원이 나타나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다른 원이 있었는데 그 원이 이렇게 이 원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뭐 어떤 어린이가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또 마치 눈동자 같죠. 그래서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가깝거나 멀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첫 번째, 자, 만나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이런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원이 점점 다가왔어요. 뭐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자, 이쪽에서 다가왔든, 뭐 이쪽에서 다가왔든, 이쪽에서 다가왔든 간에, 자, 다가와서 만났는데, 아주 살짝 만났어요. 자, 살짝 만나서 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생기냐면 딱 한 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또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 만나긴 만났는데, 한 번 만난다. 자, 한 번 만난다. 이 경우를 우리가 수학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원하고 이제 둘이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심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이 원하고 중심을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 이 파란 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중심과 중심을 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두 원이 만나는 이 점이 있으면 이 점하고 한 일직선이 있습니다. 이 점은 그러니까 이 두 원의 교점이죠. 그 점하고 원의 중심과 중심이 있는 직선은 일직선이 돼요. 자, 이거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삼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이 하나가 있고 원이 하나가 있는데 중심이 여기에 있고 중심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꺾어진다. 이렇게 해서 뭐 삼각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꺾어지지가 않고 일직선이에요. 자, 일직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해서 접하는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안 만나거나 한 번 만나거나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원이 여기에서 가까이 왔어요. 자, 안 만나다가 한번 딱 접하다가 이 원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보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생기나요? 네, 두 개가 생겼죠? 하나, 둘. 자,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 둘. 더 가까이 가도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하고 다른 새로운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만나긴 만났는데 몇 번 만나는 경우? 두 번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위치관계에서는 두 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세 번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두 번 만나는 게 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 이쪽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중심과 중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교점이 있는데, 이 두 교점을 우리가 또 이어보면, 자, 이 교점이 있잖아요. 자, 이 교점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말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었을 때, 얘가 조금 밀렸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선하고, 이 중심선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공통현이라고 부르거든요. 두 원이 서로 만났을 때, 이 만나는 점끼리 이은 이 선부는 공통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심선과 공통현이 이루는 각이 몇 도가 되냐면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증명을 중학교 올라가면 증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번 그리면서 아이들이 직각자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정도에서 그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는 참 좋겠죠. 자, 제가 여기서 사용한 것이 이렇게 투명한, 예, 이런 투명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이 종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면 겹치는 내용들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닐인데, 자,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들하고 하실 때, 한번 괜찮겠다 생각이 드시면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안 만나는 경우, 한 번 만나는 경우, 두 번 만나는 경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원이 막 다가왔어요. 자, 이 원이 막 다가와서 아까처럼 한번 살짝 스쳤습니다. 자, 그랬다가 더 가까이 와서, 네, 더 가까이 와가지고 두 번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더 가까이 가서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중심과 중심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예, 점점 중심이 다가가고 있죠? 그랬다가 안에서 한 번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요건 작은 원이 큰 원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몇 번 만났냐면 한 번 만났습니다. 자, 이 경우도 한 번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만남. 그러면 한 번 만나는 경우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묶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거 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밖에서 접하는 거니까 외접하는 거고, 이것은 안에서 접하는 거니까 내접하는 경우로 이렇게 갈라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안에서 만나는 경우 알아보았고요. 자, 이렇게 원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또 남아있을까요? 자, 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 원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원이 막 여기서부터 달려왔어요. 자, 달려와가지고 막 해서 여기에서 한번 스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두 번의 교점을 가지면서 왔다가 또 안에서 접하기도 하고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안에 쏙 들어가 버렸네요. 자, 여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중심이 일치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만나진 않는데 밖에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들어있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 원이 한 원의 어디에 내부에 포함되는 경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포함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어린이가 그래요. 이게 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아주 똘똘한 어린이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와 같습니까? 이 경우와 같겠죠. 이 원이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이 경우와 같은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알아듣던 어린이가 문제만 나오면 또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자주 나오는 이제 두 개의 문제를 이렇게 놨는데 한번 첫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선분, 기역, 니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원이 세 개가 나왔는데 그 세 원이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원의 위치 관계에서 보니까 다 접하는 경우네요.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 번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한 번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 원의 중심하고는 다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자, 선분 기역 니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만약에 못 푼다면 이유가 뭘까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반지름의 어떤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7cm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도 어쨌든 이 원의 반지름은 7cm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반지름은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접하기 때문에 큰 원의 반지름은 딱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보니까 두 번째 원은 요 길이가 5cm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길이가 5cm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반지름은 5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반지름은 5c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중간 크기의 원이 있는데 자, 이 원의 반지름이 6cm다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반지름이 6cm니까 이렇게도 6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6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역부터 니은까지 자, 기역부터 니은까지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요 점이 기역이고 요 점이 니은이다. 그랬을 때 전체 일직선의 어떤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알았는데 우리가 한번 답을 구해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요만큼이 몇 cm입니까? 자, 여기서 딱 내렸을 때 여기가 7cm가 되고 이거는 반지름이 5cm니까 지름은 10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6cm니까 지름은 12cm가 돼서 다 더하니까 29cm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어린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를 이걸 잘 못 풀었다라고 했을 때는 원과 원이 접했을 때 접점과 원의 중심이 있는 선은 일직선상에 있다. 이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이 원 중심이 여기에 있을 때 만나는 점이 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분의 중간에 있다. 중간 어디쯤인가 있다. 정가운데란 얘기는 아니죠. 그 선분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쉬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도 이것은 반지름이 7cm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바로 7cm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지 이런 것들도 잘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 선분 기역과 점 기역과 점 디귿이 원의 중심인 크기가 다른 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렇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둘레가 자, 30cm일 때 변, 니은 디귿의 길이,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원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이 두 원은 앞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서로 만나는 원이고 몇 번 만나냐면 두 번 만나는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각각 풀어서 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생겼죠. 자,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반지름을 이 큰 원의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큰 원의 반지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둘까요? 아직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작은 원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작은 원이 있었는데 여기가 디귿이 되겠죠. 자, 작은 원의 반지름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은 어느 원에서나 다 똑같기 때문에 한 원에서는 다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네모라면 이쪽도 반지름은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길이 아까 우리가 모른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선분, 기역하고 디귿이라고 하는 선분은 여기까지 네모와 그 다음 여기까지 3cm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3 더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겠죠? 그럼 이 길이가 3 더하기 네모니까 같은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 항상 같다. 자, 그래서 여기도 3 더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까 봤더니 삼각형의 둘레,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둘레가 3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레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기역하고 디귿 이 변. 자, 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3cm 더하기 네모가 되겠죠? 자, 3cm 더하기 네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역하고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원의, 자, 이 큰 원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3 더하기 네모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길이 니은 디귿인데, 니은 디귿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니은 디귿은 그냥 네모였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 똑같이 네모를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6 더하기 3개의 네모가 됐는데 이 길이가 몇 cm라고 그랬냐면 30c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6이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되나요? 24가 되겠죠? 3개의 네모가 24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모 하나는 몇 cm가 되냐면, 자, 따라서 네모 하나는 8cm가 되겠습니다. 변, 니은 디귿이 바로 네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몇 cm냐면 8cm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 우리 앞에서 다룬 그런 내용 알고 있어야 여기에서 중심하고 중심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발판으로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단순히 그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따져보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알아보았고요. 그럼 계속해서 원의 중심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 찾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서 원의 중심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아주 딱 드러나는 원은 하나 나오죠. 자, 어떤 원 보이냐면, 자, 여기에서 뒤에 있는, 그러니까 바탕에 있는 큰 원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 하나에는 중심이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중심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의 중심을 찾아라 또는 그러니까 원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중심의 개수만 세면 되고, 중심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는 그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중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하나를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제가 까지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원이 이렇게 일부만 그려져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눈대중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중심을 아직 모르는데 그 원 위에 한 3개의 점을 찍어요. 그 3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찍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선분에 보면은 가운데가 있습니다. 중점이 있는데 이 선분의 중점, 가운데를 지나면서 이 선분과 수직인 그런 선을 긋습니다. 자, 이건 다른 색으로 그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려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분의 가운데를 지나는, 여기에서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그런 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선분하고 수직이 되는, 자, 여기 수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수직이 되는 선분을 그리게 되면 만나잖아요. 자, 만났을 때 그 점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대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리로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어떤 둥근 모양이 있었는데, 이건 원을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이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까 하신 것처럼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어도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가운데하고 수직인 이런 선분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 선분을 그리는데 이거 현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현을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점을 찍은 다음에 이것에 수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고 여기 같고요. 그다음 여기서 만났는데요. 그 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을 찾았고 이 호는 이 원의 일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원을 찾았고 거기에서 중심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다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거 찾았고 그 다음을 보니까 자, 이거 하나 이쪽으로 밀어놓고 나서 보면 요 부분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원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여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에서 네. 이 원의 일부인 요만큼만 그려져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남았나 봤더니 예, 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예, 여기에서도 원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 다 찾았죠. 4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도로 제자리로 한번 와볼까요? 이렇게 해서 중심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에 중심, 자, 그 다음에 이 노란 호를 갖고 있는 이런 원 해가지고 중심이 있었고, 맨 처음에 있었던 원의 중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심은 모두 5개가 되고요. 자, 따라서 이것은 5개의 원을 그려서 만든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 막 이 비닐에다가 막 점 찍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시죠? 이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사용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 찾는 경우 있었고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맨 바깥쪽에 지금 여기에서도 바깥쪽의 원 우리가 느낌으로는 여기 딱 가운데가 점이겠구나라고 오는데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원의 중심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찾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의 중심을 찾았는데 그 3개의 중심이 모두 같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같을 동입니다. 동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원은 3개가 나왔지만 중심은 1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마다 중심이 1개씩 있는데 그게 겹쳤기 때문에 결국은 1개밖에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또 있는데 이것도 방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호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꺾어져 있는 걸 보니까 다른 도형의 일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등분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쪽에서 긋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딘가 긋고 해서 만나는 점을 찾게 되면은 그 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원의 중심을 찾고요. 찾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보면 여기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원 하나 나왔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있네요. 자, 또 하나 있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색깔 한번 다르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원을 이런 홀을 갖고 있는 원 하나가 또 있고 이쪽에 가면 또 있네요. 자,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게 또 보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라색으로 하나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보면은 또 여기에서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만 표시한다고 보면 이 주황색 호에 대한 원의 중심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분홍색 호에 대한 원의 중심, 보라색 호에 대한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두색 호에 대한 원의 중심, 그 다음에 가장 큰 그 원의 중심 가운데 여기까지 해서 원의 중심 5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한다는 거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처럼 작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찾기까지 마쳤는데요. 그냥 아이들이 열심히 그리면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지만 이제 그리는 와중에 옆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들이 좀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핵심 우리가 그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면 좋을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룬 내용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알아보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원으로 그리기입니다. 원 하나를 그리는 것도 사실은 그냥 그리기인데 여기서 원으로 그리기라고 하는 것은 원을 이렇게 모양을 여러 개 해가지고 뭔가 대칭적인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원과 원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관계 알기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성인아, 이게 뭔지 알아? 컴퍼스. 뭐라고? 컴퍼스. 콤파스라고 하는데 사람같이 생겼지? 네.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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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걷는다, 그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컴파스로 원을 그릴 수가 있어. 네. 근데 원을 그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침이 있는 데 있지? 침을 이렇게 꼭 바닥에다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리는데 힘을 여기다 한쪽 발에만 줘야 돼요. 양쪽에 다 주면 안 돼. 한쪽 발에다 딱 힘을 주고 돌려야 돼. 자, 한번 해보자. 그렇지. 어휴, 아주 잘 그리네. 이쪽에 움직이면 안 되지. 그렇지. 우와, 아주 잘했어.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점이 나왔죠. 아까 여기 이 침을 딱 꽂았던 점,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다리가 이만큼 벌어졌잖아.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더 벌리면 원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원이 커지겠지. 좀 네. 이렇게 벌려서 한번 그려볼까? 중심을 똑같게 하고 진하게 잘 그려보자. 그렇지.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렇지. 아이고. 여기가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원의 중심. 중심이 흔들려서 그런 거지. 중심이 흔들리면 이제 원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자, 그래서 아까보다 더 큰 원이 됐다, 그치? 네.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같았어, 달랐어 아까? 같았어요. 같았지.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요 한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쭉 그을 수 있지. 네. 그 이쪽 끝하고 만났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지름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원까지는 반지름이 아까보다 더 길었니 짧았니? 이 원까지 이 거리는 길어요. 더 길었지. 더 길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의 원을 여러 가지 크기의 원을 그리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을 그리고 자, 우리 여기에다가 중심을 잡고 또 이렇게 막 그려볼까? 여기다 중심 놓고 또 그려보세요. 원에 이거 반지름 더 다르게 해도 돼. 다리 벌리는 거를 좀 더 다르게 해도 돼요. 천천히. 와, 그러고 봤더니 아까 그렸었던 원하고 만나기도 한다, 그치? 네.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났지? 네. 여기서도 만나고 저 작은 원하고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만났고 막 만났네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아까 이 작은 원 그렸잖아요. 이 작은 원하고 작은 원 우리가 딱 그렸는데 이 작은 원하고 한 번만 딱 만나게 그릴 수가 있을까? 여기다가 네.
여기서 딱 만나게. 자,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아, 그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이제 꾹 찍고. 이쪽으로 밖으로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나갈 거. 아, 그러면은 좀 줄일까? 그러면은 한 요쯤으로 할까? 꼭 누르고 그려보세요. 자, 연필에다가도 조금 힘 주고. 아이고. 자, 여기가 얘가 흔들리니까 원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자, 그리면 지금 이 작은 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지. 이렇게 네. 이렇게 됐지. 계속 이어서 그릴 수가 있겠지. 네. 겹치게도 그릴 수가 있고. 자, 여기다 그리고 싶은 원 계속해서 그려보세요. 중심이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돼.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아이들이 컴퍼스를 가지고 원 그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짜증을 내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된 어린이는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원 그리기에 임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하다 보면 재미가 들려서 또 막 계속 열심히 하거든요. 그랬을 때 딴 거 해야 된다고 막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같이 본 영상 어떤 내용이었는지 활동 순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중심이 같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원을 그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이 같고 크기가 다른 그런 원을 그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을 그렸습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을 그렸으면 또, 네, 한 점에서 만나는 원도 그려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또 계속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원 그리기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무엇을 했었냐면 마음대로 그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기 했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오고요. 이걸 하고 난 어린이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원에서 뭐 중심 찾기라고 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려봤기 때문에 또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안 그려보고 남이 그린 그림 갖고 분석하는 것만 하게 되면은 아주 영특한 어린이 같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리기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살펴보았고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는 지금 원으로 그리기 내용과 관련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앞에 그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일단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작은 원의 반지름은 6cm입니다. 세 원의 중심을 연결하여 만든 삼각형 기역 니은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 44cm일 때 중심이 점 디귿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알아보았을 때는 두 개의 원을 갖고 했었는데 그래서 원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세 개가 나왔는데 원이 서로 어때요? 원과 원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죠? 자, 한 점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보면 원의 중심이 있고 또 원의 중심이 있고 이 중심과 중심이 있는 선 우리가 중심선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만나는 점이 이 중심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몰랐다면 꺾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선분이 됩니다. 그냥 쭉 지나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원하고 이원도 서로 접하는데 접점하고 중심선을 이으면 일직선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원하고 이은 선은 일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접점이 여기 이 선분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들이 이어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합, 즉 원의 삼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세 변의 길이의 합이 몇 센티미터라고 했냐면 44cm일 때 물어본 게 뭐예요? 중심이 점 디귿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굉장히 쉽게 할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어린이들 있죠.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에서 오답 먼저 살펴보면 먼저 답을 10cm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cm라고 대답을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지름으로 답한 거죠. 자, 문제에서 분명히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이 어린이가 지름이라고 읽은 거예요. 반지름을. 그러니까 문제를 잘 못 읽었다는 거죠. 자, 문제를 정확히 안 읽어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있었는데 잘 모르는 길이가 있었잖아요. 잘 모르는 길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놓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근데 여기서 식 세우기 자체가 안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린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린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서 지금 그 중심이 점 디귿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기역 디귿 한 변의 길이 문제를 또 잘 못 읽어서 기역 디귿의 길이로 대답을 해가지고 기역 디귿은 뭐 16cm다 이렇게 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거는 그냥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그걸 그냥 변으로 한 변의 길이 물어보나 보다 이렇게 대충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못 읽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또는 여기서 식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그림을 이렇게 색칠을 그냥 하는 거 말고 딱 오려서 붙여서 이게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잘 해주시면 좋겠죠. 일단 그 삼각형.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시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세 개의 원의 그 반지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개의 작은 원의 반지름은 6cm다라고 했는데 이 원하고 크기가 같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서 두 개의 작은 원의 반지름 6cm라고 한 말 자체가 두 원의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6cm면 여기도 6cm가 되고 그다음 여기도 6cm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6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6cm, 그 다음에 6c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 디귿 중심이 디귿인 원의 반지름인데 지금 이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은 반지름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네모라고 쓴다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자, 여기를 우리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그러면 네모, 여기가 네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모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알게 되면 그다음 식 세우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세 변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역하고 니은하고 이 변의 길이를 더하면 6 더하기 6이 되죠. 자, 그래서 12cm가 되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6 더하기 네모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역하고 디귿은 6 더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몇 cm라고 했냐면 44cm라고 그랬죠. 그러면 6하고 더하면 12고 거기다 12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24가 되고요. 네모 두 개를 더했더니 4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모 두 개는 얼마가 되냐면 20이 되겠죠. 따라서 네모 하나는 10이 되겠습니다. 네모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름을 물어봤으면 그냥 20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지만 반지름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10cm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집에서 조금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역하고 디귿하고 니은이 이게 순서가 원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수학에서는 삼각형 이야기를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로 나와 있어요. 수학에서는 조금 거북해요. 수학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 내시는 분들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의 기호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초중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것을 따라주시는 게 좋겠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으로 그리기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설명하기. 첫째,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는 만나지 않는 경우, 한 번 만나는 경우, 두 번 만나는 경우, 안에서 한 번 만나는 경우, 안에 포함되는 경우, 그렇게 5가지 경우 살펴보았고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 2문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원의 중심 찾기에서는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과 원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중심 찾는 내용 살펴보았고요.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콤파스를 사용해서 원을 그리면서 원과 원의 관계 알아보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는 서로 접하는 세 원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원을 그리는 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제 처음 콤파스를 다루고 그려보는 어린이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여유를 가지고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닐이다, 종이다라고 했는데 이 원 그린 거 OHP 필름이죠.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셔서 수업을 조금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좀 시각적으로 잘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학습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닌데 아이들한테 강한 인상을 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지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개발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쉽게 느끼고 친근하게 느끼고 또 실력도 쑥쑥 자라오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